일단 첫 시작이니만큼 우리 학부모님께서 일단 날씨, 오늘 아까 얘기 들었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 많이 추워져가지고 저는 추워질 때마다 느끼는 게 일단 수능이 가까워져 왔구나. 그 다음에 또 올해가 이제 다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성공적인 예비 고1을 우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제 양력사항들은 거기 나와 있고요. 저는 현재 대치 명인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 그 외에 온라인이라던가 각종 뭐 교과서 편차 검수라든지 검토위원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고등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사회탐구 과목을 수업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탐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국영수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때는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사회라는 과목의 비중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 시험 문제도 뭐 따로 프린트라든지 교과서 내에 어떤 되게 쉽게 문제를 출제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화에 대해서 주의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여기 보시겠지만 우리 지금 일단 뜨거운 감자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3 학생들 대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가 8단입니다. 뭐 감축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지침부에 따르면 8단입니다. 근데 사회랑 과학, 사회탐구 영역에서도 똑같이 8단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 내신을 산출하기 위해서 좋은 내신을 받고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영수와 사회의 영역 비중 자체가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단위수는요. 일주일에 4번 우리가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총 8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 자체가 8차시로 동일해지면서 매우 커졌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우리 2028 수능 개편, 즉 지금 중2 대상으로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의 N수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 그때 되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는요. 수능 과목으로 변해서 문과이과 통합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중요하지만 내년 뭐 재수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내신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겠지만 길라잡이라고 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잘렸는데 일단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은 선택 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2, 고3 때 사회탐구 선택 과목, 즉 수능 과목 안에서 총 우리가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일반사회 파트, 윤리 파트, 지리 파트, 역사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과목을 총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통합사회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느냐? 아무래도 문과를 진학하려고 하거나 뭐 예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사회탐구 영역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단순히 뭐 저는 이과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신 잘 받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배경지식과 관련해서 요즘 문해력이니 문제가 많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6월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염치를 버려야 한다. 염치가 뭐지? 염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탐구 영역을 통합사회 때 공부를 잘 해두셔야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지문으로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요새 영어라든지 국어 사상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와 더불어서도 논술이라든지 이런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를 우리가 게을리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문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 중학교 때 문제 한번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설명회 다니면서 좀 놀라운 게 우리 어머니들께서 국영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시는 반면에
사회탐구 문제들은 잘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요.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그냥 개념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표가 출제됩니다. 표가 출제돼서 우리가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적으로도 경제 파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를 다 계산해주는 문제, 수리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쉽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설명회를 들으신 분과 안 듣시는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탐구가 이렇게 영역이 중요해졌구나. 단위수가 똑같구나.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지. 중요한 건 어머님들 대체적으로요. 국영수 이번에 입시를 이번에도 겪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저 국어, 영어, 수학은요 1, 2등급인데 1학년 때요 사회를 3등급 받았어요. 합산하면요 2점 몇, 3점 몇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학교에서도 문제를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더 어렵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도요. 아까 얘기 드렸던 고2, 고3 수능 영역 안에서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건 뒤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수가 증가하면서 국영수와 비중이 같아졌다. 두 번째, 우리가 대학을 진학함에 앞서서도 우리가 인문적인 사회적인 어떤 내용,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단 겨울방학에는 개념 건타임이라는 12월부터 2월에 시작되는 강좌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전공했고 그 외적으로 뒤이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주변 지역에서도 우리 많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교과서나 혹은 그냥 시중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왜 자체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보시면 제 교재인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그냥 교과서 내용 안에 있는 범위가 아니라요. 수능 영역 안에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학기 들어가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되면 숙제도 해야 되지,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 심화적인 내용은 언제 공부하느냐? 바로 지금. 겨울방학 때 기본적으로 심화적인 내용 부분을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 기간에서는 내신에서 중요시하는 프린트적인 내용 혹은 서술형이라든지 좀 찝어준 거 있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걸 공부하는 거고 지금 겨울방학 때 미리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시중교재는요.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우리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면서 수능 특강이라든지 관련 참고서 이런 기출 등의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문제를 넣어서 수록하고 그 내용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8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보시면 이 기출에 있는 내용 어디서 가져왔지? 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 경제에 대한 내용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한 유형별 학습도요. 이런 표 같은 이런 형식의 문제도 그대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던 우리 통합사회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거기 수능 특강의 사회문화라는 내용 안에서 이렇게 발췌해 보면서 심지어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학습할 거잖아요. 이 프린트의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수능에 기반해서 고2, 고3 때 배우는 내용에 기반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학습할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교재 안에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세세하죠. 그래서 내용도 구성되어 있고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우리 모의고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화된 우리 고2, 고3 때까지 다루는 문제들로 선생님 제가 추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는 문제를 풀 때요. 우리 사회 학원을 많이 다녀본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게 국영수하는 문제 푸는 방식, 스킬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느냐? 문제를 풀었다면 그 해당 선지가 왜 답이 아니고 그리고 맞는 선지는 왜 답인지 왜 내가 이걸 낚였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여기서 혼란함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 거예요.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내용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사회탐구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 접하는 유형별 학습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주마다 우리 올 때 개념에 대한 빈칸 테스트 진행하고요.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계속 못한다면 제가 남아서라도 혹은 우리 어머니들한테 개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단원별 우리 모의 테스트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점이 제가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따로 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도 제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약간 수능 가까워져서 애들 되게 많이 질문이나 이런 거 많이 오는데 그래도 제가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아무리 뭐 조교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거쳐서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다루었잖아. 이렇게 유추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톡 채널까지 두면서 제가 문제를 하고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시험 볼 때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본 이런 후기들도 이렇게 나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면 지금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국영수에 치부해야지라고 보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국영수가 1학년 때 뭐 2등급 내지 3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1, 2등급 받으면 합산해서 이제 단위수가 동일하잖아요. 합산해서 들어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하신다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는 꼭 겨울방학 때 사회탐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 있으시면 우리 학원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